그러니까 평소에 사업 시작할 때 노란우산공제 홈택스에 등록한 신용카드,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라는 걸 꼭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권장해 드릴게요. 필수로 해두세요. 네, 해두시면 세금 진짜 많이 아낄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로뎀 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좀 매뉴얼 영상을 좀 준비해보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참 상담할 때도 많이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사업자 등록증 내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법인 것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 사업자, 이제 사업자가 나왔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는 법은 제가 영상 찍었어요. 막 이렇게 홈택스 들어가서 뭐 업종 뭐 선택하고 그런 영상 찍었거든요. 사업자 등록증 신청 자체가 궁금하시면 그 영상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첫 번째,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다. 뭐부터 해야 될까요? 발급부터 받아야겠죠? 받으러 가야 돼요. 수령하러 가야 돼요. 그러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그냥 홈택스나 이런 데에서 종이로 그냥 뽑거든요. A4 용지로 뽑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꼭 세무서 가셔라. 가서 직접 수령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집을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면은 그 주민센터 가가지고 확정일자라는 거를 받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 날짜에 내가 계약했고 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확정일자는. 사업자도 똑같아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았으면은 확정일자라는 거를 세무서에서 발급을 해줘요. 이거 구청 주민센터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 관련해서 우리가 고액의 보증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1층에서 음식점 하신다. 뭐 요즘 3, 4천만 원, 5천만 원, 6천만 원 우습거든요. 이렇게 보증금 들어간 거 안전하게 보전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예요. 확정일자 받는 것부터. 그럼 확정일자가 뭘까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거든요.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으러 세무서에 가서 그때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세요. 그때 가서 밑에다가 확정일자 도장 꽝 찍고 거기다 날짜 써주면 그게 확정일자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좀 요즘 안 좋죠? 이자도 많이 올라갔고 뭐 세금이나 이런 것도 체납하시는 건물주들 많아요. 그러면 압류가 들어와요. 압류가 들어오고 경매가 걸리고 공매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내 보증금 순위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런 경매금이나 뭐 공매대금에서 내 보증금에 대한 이 권리를 위로 올려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없다. 맨 밑으로 낮아져요. 은행 거 정리 다 하고 세금 다 정산받고 그리고서 내 거 돈 없는데 그 상황에서 받는 거예요. 많이 날려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증금 고액으로 들어가신 분들 꼭 확정일자부터 받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세무서 가셔야 돼요. 홈택스로 확정일자 받을 수 없어요.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 찍어주세요 라고 해서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근데 여기에서 그 내용은 있어요. 이 금액 이상이면은 확정일자로 보전해주지 못해요 라는 내용은 있어요. 이게 서울은 이제 9억이고 지금 수도권인데 과밀억제권역이라 그래서 이런 지역이랑 부산은 6억 9천. 그리고 광역시 중에서 수도권 밖으로 또 빠진 지역들이 있어요. 뭐 송도 같은 데들 과밀억제권역 밖이라 그랬죠. 이런 데 뭐 안산, 용인, 김포, 세종, 파주, 화성 이런 데들은 5억 4천.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3억 7천. 이 금액이 넘어가면 확정일자로 보전을 못 받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참고로만 아세요. 뭐 저 세무사가 뭘 한다고. 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돼요. 부동산 등기를. 그래야지만 안전하게 보전 받을 수 있어요. 저희 이번에 계약하신 병원이신데 병원 되게 크게 들어가시면 보증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개인 사업자고. 그러면 이거 환산보증금 제도 이거 기준을 넘어가 버려요. 이런 경우 등기하셨어요. 전세보증금 설정 등기. 이렇게 해서 좀 안전하게 보전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세무서에 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노란색 사업자 등록증 받고 싶으신 분들.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뒤에다 걸어 놓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영업신고증이랑 같이 노란색으로 된 거 있죠. 그 세무서 가야만 줘요. 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그냥 그렇게 이미지가 노란색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무서 가서 발급 받아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이미 프린팅된 종이에다가 글씨만 인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처럼 보이는 그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을 하실 거면은 세무서를 가셔야지만 그 노란색 원본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유 기억하세요.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으실 때 확정일자 받으셔야 되는 분들, 그 두 번째 노란색 원본 필요하신 분들 세무서 가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돈 벌어야죠. 그럼 이제 사업용 계좌를 만들러 은행을 가시는 거예요. 사업용 계좌 발급 받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계좌 만들려고 해도 되게 제약 많죠. 내가 이번에 뭐 자식들 그 미성년자 자녀들 은행 계좌 하나 만들려고 해보세요. 안 만들어져요. 왜냐면 그 계좌 갖다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사업용 계좌가 특히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계좌 잘 안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요건에 좀 만족하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본인의 주거래 은행. 내가 평소에 좀 썼던 그런 이력이 있는 은행, 그리고 사업장 인근에 있는 주소. 저는 인천 송도에서 사업해요. 그러니까 저는 인천 송도에 있는 국민은행을 가서 은행을 다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뭐 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뭐 아무 은행이나 갔다. 안 만들어줄 가능성이 커요. 대표님을 모르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하나 띨링 가져간다고 안 만들어줄 개연성이 커요. 그러니까 내 사업장 인근 주소에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시는 거를 일단 권장을 드릴게요. 그러시면서 이것도 많이 신청 안 하시는 거. 인터넷 뱅킹 꼭 신청하세요. 인터넷 뱅킹을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서 사업용 계좌를 만들면서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많이 오해하시는 게 내가 기존에 저 개인이고요. 개인 사업자인데 기존에 있던 공인인증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못 써요. 예. 이 사업용 계좌를 만들면은 기업 뱅킹이라는 게 새로 개설이 돼요. 그래서 인터넷 뱅킹도 꼭 새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행 계좌 만들러 가시면서 인터넷 뱅킹도 꼭 신청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자택에 오셔서 공인인증서 2개 발급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공인인증서 2개 받으시는데 일반용이랑 전자세금 계산서용 2개 받으시면 된다고. 사업하니까 범용 받아야지. 범용 11만 원이거든요. 이거 받지 마시고 4,000원짜리 2개, 일반용, 사업용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용 이렇게 2개 받으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용 인증서로 홈택스 가입까지 해주시면 돼요. 또 여기서 또 많이 오해하시는 게 나 은행 가서 뭐 제가 ABC 마트라는 그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름 써져 있는 계좌를 만들었어요. 이거 사업용 계좌잖아요.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세법에서는 그걸 사업용 계좌로 하지 않아요. 그 은행에서 이름만 그렇게 파준 거예요. 사업하시라고. 사업용 계좌, 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용 계좌는 홈택스에 등록된 계좌가 사업용 계좌다 이렇게 써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가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따로 또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고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하세요. 사업자 이제 시작할 때. 이거 지금 당장에 이슈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사업을 하고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 안 했다라는 페널티 제도가 그때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보통 누락해요. 내가 매출 언제 커질 줄 알아요? 그럼 보통 사업 초기에 이걸 하고 가야 돼요. 이걸 놓치면 나중에도 놓치고 그때 가산세 나오고 창업감면 같은 거 다 날라가요. 사업용 계좌 등록 안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사업용 계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것도 저희 블로그 있어요. 로뎀세무 법인 블로그 글 따라가다 보면은 다 하실 수 있고 나 블로그 볼 시간 없어요. 그러면 홈택스 들어가서 돋보기 검색하는 데다 사업용 계좌 이렇게 치세요. 그럼 그냥 바로 나와요. 거기에다가 내가 발급한 계좌 이거 등록만 해주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거예요. 플러스 이제 사업용 카드도 등록해야 돼요. 지금 계좌랑 카드 2개 등록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을 하는데 그러면 사업용 카드 은행에서 제가 또 이거 회사 이름으로 된 거 하나 발급 받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안 된 거냐? 안 된 거예요. 개인 사업자는 꼭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만 사업용 카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보통 회사 이름이 찍혀 있으면 그냥 등록 신청한 걸로 알고 계신데 아니라는 거예요. 홈택스에 별도로 해주셔야 된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좌는 별도로 은행 가서 만들었잖아요. 카드는 기존에 쓰던 거 하셔도 돼요. 기존에 쓰시던 카드들, 개인 카드들은 보통 혜택이 더 좋거든요. 뭐 연회비 비싼 거 쓰고 있었어요. 이거 혜택 너무 좋아서요. 그거 사업용으로 쓰셔도 돼요. 이거에 대한 페널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쓰던 내 명의로 된 카드 홈택스에 등록만 해주면
이건 사업용 카드가 바로 돼요. 그래서 혜택이 좋은 카드 그냥 이어서 쓰셔도 되니까 별도로 사업용 카드를 꼭 등록해야 되느냐, 뭐 발급받아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기존에 있던 거 쓰셔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좀 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매출을 발생을 시키다 보면은 꼭 현금 주고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은 이게 연동이 돼요. 그리고 국세청이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카드 단말기를 놓으면. 근데 이거 참 많이 안타까워서 지금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내 건축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 업종이 현금 영수증을 꼭 발행해야 되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카드 단말기를 거의 안 놔요. 우리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장비만 챙겨서 우리 소비자들 집에 가서 이렇게 공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에요. 근데 카드 단말기를 안 놓기 때문에 자동으로 등록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홈택스 가서 별도로 꼭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 가산세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등록을 안 해놨다는 이유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창업가면 적용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세팅, 사업용 계좌 등록하고 신용카드 등록하는데 실내 건축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인데 카드 단말기 안 놓으실 분들은 현금 영수증 가맹점까지 꼭 등록하세요. 여기까지가 우리 사업자 등록증 만들고 그리고서 사업 행위를 하기 위한 초기 세팅. 이해되셨죠? 이것만 하셔도 돼요. 이것만 하셔도 되니까 일단은 기본 세팅 숙지하셔서 꼭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영상을 보신다는 거는 사업 초기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금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평소에 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세금, 사업자 등록증을 냈으면 세금이라는 거를 꼭 인식을 하셔야 돼요. 세금 하면 뭐예요? 절세하고 싶잖아요. 절세하려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영수증 수취하는 것부터 꼭 숙지를 하셔야 돼요. 세법에서는 영수증의 종류를 나열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적격 증빙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우리가 홈택스에 등록한 신용카드, 그리고 내가 현금 쓰고서 현금 영수증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 그리고 내가 큰 돈 썼으면 세금 계산서라는 걸 꼭 받아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적격 증빙이에요. 내가 돈 썼다, 물건값 나갔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꼭 구비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돈 썼어요. 가서 공구상가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 샀어요. 카드 긁었어요. 끝. 내가 사업자 등록증으로 그 카드 등록해 놓은 이 카드로 긁었어요. 카드는 끝이에요. 그 카드 내역에 국세청이 잘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증빙 처리하면 돼요. 근데 내가 소액이에요. 현금 줬어요. 현금 영수증 받아야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때 이것도 직장생활 하시던 분들은 꼭 착각하시는 게 핸드폰 번호 치세요. 이제 아니에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걸 꼭 밝히고 사업자 번호 10개를 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자 현금 영수증으로 영수증 구비가 가능해요.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많이 지출하는 거에 대한 내용. 그게 아니에요. 내가 큰 돈 썼어요. 예를 들어서 직기비품 다 샀어요. 가구상 통해가지고 가구만 한 300만 원어치 샀어요. 세금 계산서 받으세요. 예. 큰 돈 썼고 내가 거기에서 부가세까지 정상적으로 주셨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 사업자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요런 식으로 영수증들을 잘 모아 나가시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소득세 비용 처리도 할 수 있어서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이 적격 증빙이 저는 사업하면서 구성되는 비용으로 따지면 한 7, 80%는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큰 지출이거든요. 이런 습관들 잘 모아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또 이거 우리 계약하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업용 카드로 지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항목들이 늘려가는 게 좋다. 아직까지도 제 영상 보시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번에 계약하고 가셨는데 제 유튜브 구독자분이시래요. 대표님 혹시 핸드폰 자동이체 어디로 해두셨어요? 계좌로 걸어놨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계좌로 걸려있으면 적격증빙 수취 안 된 거라고. 이런 핸드폰 비용 같은 거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발행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사업용 카드로 자동이체 바꿔놓자고 진짜 열심히 말씀드렸어요. 아직도 안 해놓으신 분들 많으니까 이런 반복적인 자동이체 내 사업과 관련된 지출들은 꼭 사업용 카드로 걸어놓자. 다 돼요. 요즘에 사업용 카드로. 네,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런 영수증들을 잘 모아 놓는데 사업 초기에 큰 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돈. 뭐 시설 공사 하시는 분들, 비품 구매하신 분들, 뭐 음식점 하신 분들은 꼭 주방 설비도 막 몇 천만 원씩 쓰신단 말이에요. 이거 초기에 큰 돈 썼으면 뭐 해야 될까요?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받아야 돼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내가 공사하시고 뭐 장비 사고 비품 샀으면은 내가 산 거에도 다 부가세가 붙어 있어요. 매출이 생기기 전에 큰 돈 쓴 거잖아요. 그러면 조기 환급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이미 쓴 지출에 대해서 이거 좀 빨리 좀 환급해줘라. 나 자금 순환이 좀 안 좋으니까 거기에 있는 10% 부가세 붙은 거 빨리 환급해주세요. 이거 받으세요. 이거 하시는 순간 숨통이 확 트이시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뭐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런 거 개업하시면 막 1억 가까이 쓰시잖아요. 거기에 부가세 1,000만 원 붙은 거예요. 이런 거 환급 받으셔야죠. 초기 이런 거 1,000만 원 환급 받으셨으면 한 달 월세 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 한 달씩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조기 환급 받아서 자금 융통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초기 투자 하시는데 세금 계산서 받으셨으면은 조기 환급하시면 되는데 또 이러신 분도 있어요. 초기에 쓴 금액이 부가세 얹어서 주려고 하니 너무 아깝다. 너무 고액이다. 그러니까 나 이거 계산서 필요 없으니까 그냥 계좌이체 할게요. 그냥 계산서 주지 마세요. 이런 분들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 계산서를 못 받았으니까 비용 처리가 자연스럽게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업하고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영수증 구비도 못 해놓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이거 초기에 쓰신 거 잘 구비해 두세요. 송금 해놓은 거 이거 공사비다. 그리고 송금한 거 이거 물품 구입비다. 계산서 안 들어왔잖아요. 이런 거는 계좌이체 내역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비용 처리는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비용 처리 연관돼서 놓치시는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 같은 거 권리금 주셨거나 뭐 시설 인테리어 하셨는데 계산서 못 받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물품 구매하셨는데 카드 안 쓰고 막 싸게 사신 거 많아요. 중고로 구매하시는 분들, 뭐 당근에서 사시는 분들 그런 것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계좌이체 하셨으면은 다 비용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시간 지나서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업 시작할 때 이런 거 내역 잘 정리해 두자. 이거 권장해 드릴게요. 필수로 해 두세요. 네, 해 두시면 세금 진짜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중간에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인건비 신고 누락하시는 경우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영상에서 그 전 영상에 보면은 세무조사 막 이렇게 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건비 신고 누락돼서 나중에 비용 처리하더라도 가산세 진짜 많이 나와요. 이제 사업 초창기에 많이들 놓치시는 게 인건비 이게 지불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 직원한테 나갈 수도 있고 뭐 파출을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외주를 줄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인건비가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때 해야 돼요. 이거 떼놓쳐서 하면 가산세 많이 나와요. 이번에 계약하신 분도 한 3개월 늦게 하셨어요. 이거 다시 소급해서 하려고 하니까 가산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나간다. 그때 신고하자. 그리고 최저시급 웬만하면 우리 알바생들 꼭 준수해 주시려고 하시고요. 2024년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기준으로 9,860원이에요. 월급으로 환산하면은 206만 740원. 내년 2025년도 기준은 209만 6,270원. 이거 시급도 꼭 준수해서 주셔야 돼요. 이거 이하로 주시면 이거 과태료 굉장히 세요. 예, 이것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가족들 인건비 진짜 신고 잘 하셔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제 친구가 이번에 개업했거든요. 음식점 개업했는데 어머니 나오시고 와이프 나오고 다 나왔어요. 왜냐? 초창기에는 매출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채용하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족들에 대한 인건비도 측정을 해봐야죠. 가족들 공짜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인건비 측정한 거 비용 처리 잘 해도요. 세금 진짜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가족들한테 인건비 나가는 것도 꼭 비용 처리해서 절세하시기를 바랄게요. 그 외에 절세 팁만 좀 몇 가지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경조사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평소에 나갔던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이런 것들도 이제 내 사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사업과 관련해서 갈 수 있잖아요. 뭐 결혼식 장례비 이런 것들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비용 처리해 드려야 될까요? 평상시에 내역을 잘 모아 두셔야 돼요. 뭐 문자 오거나 뭐 카카오톡으로 이런 거 오면은 캡처해 두세요. 종이로 왔다? 이거 보관해 두세요. 이런 거 세무회계 사무실에 전달해 주시면은 잘 비용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업 초창기에 노란우산공제 같은 이런 소상공인들 저축상품 가입하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자율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그 세금 신고할 때 소득공제 형태로 또 공제도 해주거든요. 지금 연 한도가 최대 500만 원인데 내년으로 가면은 600만 원으로 올라요. 이거 사업용 계좌 만들러 가시면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니까 이거 하나 들어두세요. 저도요 이거 세무회계 사무실 처음 개업할 때 들었던 거 아직도 들고 있어요. 혜택이 너무 좋으니까. 예, 세무사가 들었다 절세를 위해서 뭐 도움이 되니까 예, 절세에 진짜 많은 도움이 되니까 들었겠죠. 이런 거 하나 정도 가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럼 세무사 언제 컨택해야 돼요?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소상공인의 친구 세무사,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만 잘 컨택하셔도 진짜 도움 많이 되고 장사하시는데 굉장히 든든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세무사를 컨택했다는 거는 이제 계약을 해야 되고 월정 수수료가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 비용이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러면 언제 해야 되냐? 이거를 세무사 입장에서 한번 권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해당이 된다. 그럼 세무사 웬만하면 좀 찾으세요. 첫 번째, 인건비 나간다. 인건비 제가 꼭 신고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건비 신고를 자의적으로 그리고 자진해서 신고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누가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주면은 그 중간중간에 숨어있는 페널티 제도가 너무 많아요. 4대 보험도 취득해야 되지, 중간중간에 인건비 신고, 세금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이런 것들이 누락하면은 세무사 비용보다 가산세가 더 많이 나와요. 인건비 지출되면 세무사 꼭 찾으세요. 두 번째,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매출 반열이 올랐다. 한 1,000만 원 이상은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러면 세무사 찾으시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니, 저희 수수료 주는 것보다 세금 줄면은 세무사 안 쓸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수수료 이상으로 보통 세금 절세되는 그 구간에 저는 한 월 1,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 사업 초기인데 너무 궁금한 게 많다. 그러면 세무사 찾으세요. 기장 계약 하시는 거 저는 좋다 생각해요. 이 영상, 사업 초기에 계신 분들 도와드리려고 만드는 건 맞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한정적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기적으로 좀 안전하게 세금 신고하면서 절세 받고 싶다? 그럼 그때 세무사 찾고 월 기장하시는 것도 저는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이가세나 면세사업자 나오셨다고 세금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위험해요. 간이가세자, 매출이 커져도 간이가세자 나오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면세사업자, 뭐 학원 하시거나 뭐 이렇게 뭐 과일 장사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면세 나와요. 근데 이런 분들 부가세만 안 나와요. 소득세는 고액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내가 매출 규모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 뭐 인건비가 지출됐다 1,000만 원 이상이다 이러면은 세무 기장 하시는 게 맞아요. 나중에 가서 찾아가지고 고액 세금 납부하고 학원비 내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찾는 거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하니까 이 영상 좀 도움 되시기를 바랄게요. 사업 초창기에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만 좀 추려서 제가 안내 드린 거니까 더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면은 상담 요청해 주시고요. 댓글로 가벼운 질문들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